성형외과 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 주제에 이어서 우리가 웰빙 건강 10가지 조치,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자는 거였죠. 그러면 이번 두 번째는 먹는 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 시대에는 이제 너무 많이 못 먹고 자라셨기 때문에 이 잘 먹는다 개념의 부모님 시대의 개념은 이제 많이 먹고 영양가를 골고루 먹고 이런 개념이 좀 더 많은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거에 대한 그 종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먹는 시간 그리고 빈도, 횟수죠. 이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비만인 분은 지방 같은 걸 좀 섭취를 줄이고 먹는 양을 좀 더 줄이셔야 될 거고요. 마르신 분들은 좀 더 자주 많이 드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딱 뭐 제가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 드리긴 힘듭니다. 그러면 먹는 부분과 우리가 운동하는 부분에서의 차이를 저번 비디오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지방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근육은 에너지를 쓰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비만인 분들이 잘 먹는다는 것은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하고 적게 먹어야지 그게 오히려 잘 먹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르신 분들은 오히려 단백질,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근육의 발달을 위해서 오히려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종류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운동을 좀 더 규칙적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먹는 것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상관관계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의 인풋,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너지고요. 운동은 나가는 아웃풋의 에너지인데 오늘은 인풋에 관련된 얘기만 드릴 겁니다. 그 먹는 것을 우리가 어떤 고용물이나 액체나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맛있는 거에 관련된 걸 좀 더 신경을 쓰죠. 그래서 맛있으면 또 빨리 먹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작에 대한 기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치아를 저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위에서 받아들일 때 좀 더 부드러운 음식들이 받아들여져야지 위에서 하는 일들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뇌에서는 맛있는 걸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에서 뭐 허겁지겁 먹게 되면 먹는 양은 많지만 위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되죠. 그래서 위에 배를 좀 더 한다면은 턱에서 저장하는 거를 좀 더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된다. 그렇다고 여기서 너무 많이 씹어서 위에서 너무 죽처럼 만들어지면 오히려 턱 관절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 기능과 위에서 소화 기능은 항상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두 개를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횟수를 몇 번 정도 저장을 하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어찌됐든 음식을 씹어서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 할 정도 30회가 될 수도 있고 음식물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 뭐 주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많이 저장해서 위가 부담이 없을 정도라고 했을 때 삼켜야지 위에서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탐이 있는 분들이 특징이 보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고용물들 덩어리도 너무 많아지니까 위에서 십이지장에서 이제 소화를 해서 음식이 어떤 아미노산이나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덩어리가 분해가 되어서 혈류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에너지를 쓰는데 이제 각 세포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세포로 전달이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결국 우리가 먹는 것들은 맛있는 거를 먹는 입안에서의 그 기분 좋은 그 느낌도 있겠지만 실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굉장히 저작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위에서 음식의 산을 조절을 해가지고 위산에서 이제 많이 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위산에서 분해된 음식들이 십이지장에서 대부분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이지장으로 보통 우리가 간에서 내려오는 담즙이 우리가 지방을 분해하는 것도 있고요. 또 췌장에서 내려온 췌장 효소가 또 지방이나 그 단백질 같은 것을 분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십이지장에서 그 짧지만 그 안에서 대부분의 소화될 음식들이 분해가 되어서 혈류로 들어가고 그것들이 세포로 각각 공급된다.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사람이나 십이지장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분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은 고루고루 배분을 해줘야 된다. 먹는 이쪽 인후 쪽에서도 좀 적당히 해주고 위에서 십이지장에서도 적당히 해주면 거기서 소장에서 이제 각 영양분들이 좀 더 많은 영양분들이 또 흡수가 될 거고, 나머지 잔여 영양분들이 빠져나가면 대장에서는 대부분 수분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또 몸에서 너무 물을 좀 안 마시는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 중에 이제 변비를 많이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이 변비가 있어서 배가 더부룩하니까 또 덜 먹게 되고, 그러면 또 덜 먹게 되니까 거기 음식물에 있는 물을 또 덜 섭취돼서 다 악화되는 이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들을 소화를 잘 시켜주려면 십이지장께서 영양분이 됐고, 소장에서 대장에서의 그 연동 운동들은 대부분 그 횡격막, 폐에서 우리 크게 들으시고 후 내쉬는 이 횡격막이 장을 이렇게 짜주는, 이제 빨래처럼 쫙쫙 짜주는 이 힘이 장을 계속 소화를 시켜주는 게 많기 때문에 호흡이 또 약한 사람들, 아니면 호흡을 작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은 호흡을 많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먹는 것들을 아무리 좋은 음식들을 먹었더라도 그 장을 잘 짜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호흡을 깊이 이제 쉬어주는 그런 것들이, 잘 먹은 것들이 결국은 에너지로 잘 간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입에서 우리 항문까지의 하나의 그 터널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음식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목 안에 있는 그 링이 있습니다. 발데스 링이 있는데, 여기서 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또 뱉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구토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1차 방응 기전을 하고, 2차 방응 기전은 안에 들어가서 되는데,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면은 설사를 일으켜서 또 독을 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 구토를 해서 방어를 하고, 또 밑에 설사를 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주 일어난다면 우리 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우리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뜻이고, 또 이런 부분이 건강한 데도 있다면은 또 음식이 많이 상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먹는다는 것들은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먹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우리가 잘 먹는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저장을 잘 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어떤 에너지를 쓸 때 잘 쓰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사람은 그 살기 위해서 먹게 되겠죠. 인풋이 있어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상한지 안 상한지를 입안에서 알게 되고, 또 혹시 들어가서 문제 생기면 이제 그 설사가 나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방어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자주 생기면 우리 몸의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를 잘 못 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음식들도 나쁜 음식들, 예를 들면 뭐 라면이라든지 또 우리가 패스트푸드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에 많이 담겨져 있죠. 결국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거의 합성체와 유사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자꾸 붙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자유 돌아다니는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남자들에게서는 여성 유방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여자분들에게서는 또 생리불순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종이컵 이런 부분도 안에 있는 비늘 필름들, 그리고 라면에 있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자레인지 돌린다든지, 그리고 또 배달해서 먹는 이런 그 플라스틱 있는 물들이 다 녹아서 그 BPA라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먹게 되면 어떤 신문 기사에서는 한 달에 칫솔 한 개의 플라스틱을 먹는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었습니다. 그만큼 실제 우매하게도 그런 맛있지만 그런 플라스틱이 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몸에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고를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횟수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많이 식사를 했다면 적게 먹을 줄 아셔야 되고,
또 적으면 또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드시는 정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밤에 또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위산이 밤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눕게 되면 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게 되겠죠. 이게 대부분 음식을 늦게 먹어서 생긴 이유, 그리고 배를 졸여서 위로 잘 내려가지 못한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짧은 비디오로 다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 잘 먹는다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좀 잘 느끼셔서 여러분들 건강에 음식으로서 해치는 이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